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고학년이 될수록 중요해지는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 즉 시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구독자분 계실까요? 사실 초등 저학년 때는 시간 관리 개념이 잘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날은 아이가 제게 선생님, 이거 혹시 유튜브에서도 알려주실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왜?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알고 싶었나 봅니다. 이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지켜봐온 결과 스스로 시간 관리가 되는 친구들만 원서 읽기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던 아이라고 할지라도 중학생이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황을 하거나 헤매기도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늦어지죠. 과목 수는 늘어나고 아이들이 챙겨야 할 숙제나 수행평가들이 늘어나게 되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과목 수도 똑같고 평소와 같은 스케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느끼기에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당연한 거예요. 이 시점부터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이 시간 관리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시간 관리 부분은 타고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르침과 연습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면 더 좋겠죠?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할 일을 사소한 것까지 적어두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언제 생겼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긴 습관입니다. 노니쌤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때 과제 양이나 퀴즈의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던 때에 학교에서 아젠다라고 해서 스케줄러를 하나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할 일들을 적어두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아젠다에 무조건 적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제가 놓치는 과제물이나 퀴즈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 적는 습관이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된다고 느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습관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는지 시간에 끌려서 사는지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이 스킬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정말 많이 들었을 단골 멘트죠. 시간이 없었어요. 저 또한도 숙제 검사를 할 때 자주 듣는 멘트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없었어? 10분도 없었어? 정말 10분도 없었어?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진짜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시간이 있었는데 노느라 시간이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누누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를 잘 아는 아이들은 숙제 왜 못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혹은 주말이라고 늘어지는 모습에 화가 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줄이면 충분히 숙제를 다 할 수 있는데
왜 놀기만 하는 걸까? 답답하시진 않으셨을까요? 시간에는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옮겨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을 잘 다룰 줄 알고 마음만 먹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죠. 헌데 이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부모인 우리가 그리고 교육자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는 시간 관리를 너무 알아서 잘 한다,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이제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의 시간 관리 꿀팁 노니쌤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플래너가 필요하겠죠? 근데 플래너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플래너는 위클리형으로 되어서 할 일을 새로 목록형으로 적을 수 있는 캘린더가 좋고요. 초등이나 초보들의 경우에는 10minute 플래너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이 10분 단위로 쪼개어져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래너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플래너가 준비가 되었다면 루니쌤이 알려주는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 전에 이 3가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루에 활용 가능한 시간 파악하기. 이게 바로 시간 관리의 첫 단추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학교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활용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선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10minute planner라고 해서 그 10분 단위로 쪼개어져 있는 플래너를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첫 일주일 정도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만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만 해도 반 이상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단계는 아이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잘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차분히 잘 기다려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칫 잘못해서 혼을 낸다던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아예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죠. 두 번째,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정하기. 혹시 아이에게 뭐 해라, 뭐 했냐 물어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어두지 않고 그냥 생각해서 숙제를 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게 다 엄마에게 전가돼서 어머님들께서 챙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계신 것 같아요. 헌데 무엇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을 알려줄 겁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할 일이 한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해 놓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다면 직접 할 일을 적도록 하는 게 좋겠죠? 할 일을 부모님이 적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본인의 일을 본인이 챙기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녀는 결국 독립시키기 위해 키운다는 말이 있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할 일들을 직접 적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건 초등 때까지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이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의 수행이나 이런 과제들을 모두 다 파악해서 직접 적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예상 수행 시간 파악하기. 어떤 과업을 할 때 예상 시간은 하루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등생 아이들이 본인이 숙제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지 못해요. 해서 본인이 수학을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영어를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논이쌤의 숙제처럼 숙제량이 매번 바뀌는 과목이라면 당연히 예상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시간을 잡고 그 예상 시간 안에 적중을 하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적중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소요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듭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얼추 숙제의 양에 따라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분명히 아이가 학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간혹 숙제를 할 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늘어지는 아이라면 역으로 숙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숙제를 모두 끝내는 연습을 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은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이후로는 내신 시험이라던가 수행평가들이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실 때 타이머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하는 타이머는 이렇게 생긴 타이머고 구글 타이머로도 많이 알려진 제품이에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제한 시간만큼 빨갛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줄어드는 것 또한 실시간으로 보이는데요. 제한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알림이 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엄마들이 정해주는 그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관리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가 과제를 못했다.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교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보도되곤 하죠. 평생토록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게 아니라면 아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돈키호테의 극작가인 세르반테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 중요한 요소를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다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